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경제 성장과 고용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공화당이 대선 후보의 공약을 반영해 초강경 국경과 이민 정책, 물가 잡기와 미국 우선 등을 담은 2024 정강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애플 아이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전체 자동차 탈취 범죄율은 감소했지만 청소년 범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로운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도 말벌을 퇴치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경제 성장과 고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12월에 한 번 더 내려 올해 당초 한 번이 아닌 두 번, 모두 0.5%포인트 인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해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 하반기를 시작하며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를 우려하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9월로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상원은행위원회에서 반기별 경제운용 상황을 보고하며 첫 기준금리 인하를 9월로 앞당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경제 성장과 고용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너무 조금 단행하면 부당하게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late or too little could unduly weake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In considering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continue its practice of carefully assessing incoming data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evolving outlook, the balance of risks, and the appropriate path of monetary policy. 파월 의장은 반면에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5월에 2.6%로 더 둔화됐고 6월 일자리 증가폭은 20만 6천 개 증가에 턱걸이하는 등 물가 잡기에서는 진전을 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고용이 다소 냉각되고 물가는 진정된 최근의 데이터들에 따라 9월 18일에 열리는 FOMC 회의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CNBC 등 미 경제 전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준은 9월 18일에 1년 이상의 동결 끝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5 내지 5.25%로 조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9월에 한 번 내리면 11월에는 건너뛰고 12월 18일에 다시 한번 0.25포인트 인하하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예고했던 올 한 해 단 한 번 인하 대신에 두 번 인하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 인하하면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5.25 내지 5.50%에서 4.75 내지 5%가 됩니다. 연준은 물가 잡기에 올인하면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1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5.25 내지 5.50%로까지 올려 23년 만에 최고치 고금리를 1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5%대 높은 기준금리를 1년 이상 유지함에 따라 시중 우대금리는 8%로 올라가고 신용카드 이자율은 22%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도 7% 안팎으로 급등하다 보니 살던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이 되지 못해 주택거래가 냉각된 반면에 매물 부족으로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를 비롯해 가계와 사업체 등의 차입 이자 부담이 급등해 경제활동과 고용을 둔화시키고 좋은 일자리에서 돈을 벌었어야 하는 미국인들이 위축돼 소비 지출도 둔화되고 이에 68%나 차지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도 제로 내지 1%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공화당이 대선 후보 공약을 대거 반영해 국경 봉쇄와 최대 추방, 물가 잡기와 미국 우선 등을 담은 2024 정강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됩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이어 47대 대통령이 되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15일부터 18일까지 2024 전당대회를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개최하고 마지막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합니다. 공화당은 그에 앞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한 2024 플랫폼, 즉 정강 정책을 84대 18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2024 트럼프 공화당의 정강 정책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와 미국 우선, 즉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구호를 다시 내걸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16쪽의 큰 명제만 담고 세부화는 생략한 2024 공화당 정강 정책은 초강경 국경과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할 두 가지 정책은 국경 이민 통제로 안에 200만 명 이상 불법 입국자들이 몰렸던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강조하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행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재집권하게 되면 국경 봉쇄와 함께 지역 경찰과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적과 체포, 최대 추방에 나설 것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등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은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미국을 제조업 슈퍼파워로 만들며 근로자들에게 대규모 감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공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태 문제에 대해선 각주들에게 위임하겠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정강 정책은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전기차를 촉진하는 규정을 축소해 바이든 민주당 정책과는 상반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근절할 것이라며 연방법무부와 특별검사를 통해 자신을 형사기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강력 비난하고 금지시킬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공약을 적극 반영해 백악관과 연방상원의원을 모두 장악한 다음 신속하게 처리할 20대 공약을 위주로 정강 정책에 담았으며 대신 세부화는 입법 과정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폰이나 맥북, 애플워치 등 애플 전자기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플 직원으로 위장한 사기범들이 유저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가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건데요. 류령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피싱 사기범들이 애플 사용자를 사이버 공격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애플 아이디를 목표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디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북, 애플워치 등에 모두 사용되므로 애플 전자기기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애플 사용자에게 애플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이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시도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시만텍은 피싱 범죄자들은 광범위한 피해자를 노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 아이디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혀 애플 유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싱 범죄자들이 유저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경우 기기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금융정보에 액세스하고 유저들 모르게 휴대폰 결제를 할 수 있어 계정 주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만텍은 소비자들이 애플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서 보낸 것 같은 피싱 문자와 전화를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싱 메시지는 수신자가 링크를 클릭하게끔 유도해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하도록 권장합니다. 애플에서 요청할 링크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세요와 같은 피싱 문자입니다. 또한 가짜 아이클라우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캡처 확인을 완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일반적으로 스미싱 사기라고 불리며 범죄자들은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위장해 사람들을 유인하여 계정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합니다. 그렇기에 애플의 문자를 받은 경우 계정 사용자는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무작위 전화번호인지 반드시 확인해 자신의 계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액세스하도록 초대하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확인을 원하는 경우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애플은 사기 예방에 관한 게시물에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보안 코드 등 개인정보에 대한 예상치 못한 메시지, 전화 또는 요청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애플 아이디에 대해 항상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 보안을 강화하고 다른 기기에서 계정에 액세스하기 어렵게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화로 애플에서 온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그들은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을 하는 사기꾼이므로 전화를 끊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의 접촉을 종료하라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컴퓨터와 휴대폰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자동차 탈취 범죄가 급증하자 DC 당국은 자동차 탈취 전담반을 꾸려 시행해 왔는데 최근 이 같은 차량 절도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청소년 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들의 형량이 줄고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서 청소년 범죄율은 증가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자동차 탈취는 2018년 148건에서 2023년에는 959건에 이르며 증가했지만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건의 자동차 탈취가 일어났는데 이는 작년 6월 140건에 비해 78%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는 DC에서 258건의 자동차 탈취가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477건에 비해 46%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경찰과 검찰이 자동차 강탈에 더욱 집중한 덕분입니다. 2021년 경찰청이 자동차 탈취 전담반을 구성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검사 매튜 그레이브스는 이전까지 청소년에 의해 자동차 탈취가 급증했고 성인의 경우 대다수가 25세 미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탈당한 자동차는 멀지 않은 곳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기록된 900건 이상의 자동차 강탈 범죄 중 약 170건만 체포됐습니다. 또한 체포된 이들의 대부분은 18세 미만이었고 이 중 62%가 청소년 범죄였습니다. 이번 월요일까지 자동차 탈취에 대한 체포는 23% 증가했으며 이번 연도 체포된 청소년은 46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2018년 청소년 재활법이 개정되어 청소년 형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기존 21세 이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던 것을 25세로 늘린 것입니다. 청소년 재활법으로 판사들이 수차례 차량 탈취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며 구금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재범을 저질러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체포된 자동차 강탈범의 75%가 해당 연령대였으며 대부분은 18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레이브스는 유사한 행위에 연루된 16세와 17세를 성인으로 기소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DC 고등법원에서 무장강도와 자동차 탈취 혐의로 성인으로 기소된 미성년자는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기소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억제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며 미국 검찰청이 판사들이 궁극적으로 내리는 것보다 더 엄격한 형량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여름철 정원이나 댁에 벌집을 짓고 날아다니는 말벌. 이 말벌을 퇴치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들을 써보는데요. 이 해로운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도 말벌을 퇴치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쌉싸름한 향이 강한 쑥인데요. 이 쑥이 천연 말벌 퇴치제라고 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내 정원과 댁, 집 한쪽에 자리 잡는 말벌의 군락입니다.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나 노약자, 벌침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사는 집에서는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해충 퇴치 업소를 비싼 돈을 내고 부르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부숴야 했습니다. 그러나 쑥은 말벌이 싫어하는 톡 쏘는 향이 있는 천연 말벌 퇴치제로 정원에 쑥을 심어 놓으면 말벌이 없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쑥은 은빛 녹색 잎과 독특하고 톡 쏘는 향으로 유명한 다년생 허브입니다.
이 강인한 식물은 유럽과 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쑥은 약용과 요리용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쑥의 강력한 향기는 천연 해충 억제제로서 정원의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쑥의 말벌 퇴치력의 핵심은 강하고 쌉싸름한 쑥의 향이 말벌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말벌은 냄새에 매우 민감하며 쑥의 냄새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연적인 혐오감은 말벌이 둥지를 짓거나 쑥이 있는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쑥에는 살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토존과 같은 화합물이 함유돼 있어 그 효능이 높습니다. 쑥은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정원에 비교적 유지 관리가 적게 듭니다. 쑥은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 약 6에서 8주 전에 실내에서 씨앗으로 시작하거나 서리가 끝나고 난 후 땅에 직접 뿌릴 수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약 18에서 24인치 떨어져 심는 것이 좋습니다. 쑥을 심기 전에는 자가 파종과 지하 뿌리 줄기를 통해 공격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용기나 지정된 장소에 심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쑥은 일반적으로 취급하기에 안전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기름으로 인해 피부 자극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가지치기나 수확할 때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쑥은 말벌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꿀벌과 같은 유익한 곤충을 격퇴할 수도 있으므로 수분 매개체가 필요한 꽃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